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기업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 즉 CEO를 꼽을 것입니다. CEO가 어떤 비전과 전략, 추진력을 가지고 회사를 이끄느냐에 따라 망해가던 회사가 화려하게 부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멀쩡하게 잘 나가던 회사가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애플의 CEO인 팀 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을 이끌고 있는 팀 쿡. 그러나 의외로 팀 쿡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애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조차 팀 쿡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팀 쿡은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본인 자체가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베일에 가려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플에 투자하시거나 향후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시라면 CEO가 어떤 철학과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 비전은 어떠한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팀 쿡이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애플에 입사하게 되었고,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 살펴보고 현재 어떠한 미래 전략을 가지고 애플을 이끌고 나아가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현재 115불에서 140불대의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애플 주가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리콘밸리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는 1970년대 말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업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사내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자신이 맡았던 신규 사업들이 모두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결국 1985년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마 이때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후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이라고 하는 큰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스티브 잡스는 다시금 재기를 노리고 새롭게 컴퓨터 회사를 창업하는데 이 회사가 바로 연구소나 기업에 필요한 값비싼 고성능 컴퓨터를 만드는 넥스트라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넥스트 역시 아주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넥스트의 실적 부진으로 또다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한편 스티브 잡스를 내쫓은 애플 컴퓨터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실적 부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윈도우 운영체제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윈도우를 이용하는 컴퓨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자 윈도우 컴퓨터 진영과의 경쟁에서 애플은 크게 뒤처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애플은 더 많은 다양한 컴퓨터 제품을 내놓았지만 이는 잘못된 전략이었습니다. 창고에 재고만 더 많이 쌓여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6년 결국 애플은 1분기에만 6,900만 달러, 하나로 약 7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2분기에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적자가 무려 7억 달러, 하나로 약 7,7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파산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애플의 이사회는 망하기 일보 직전에 애플을 되살려줄 CEO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잘 나가던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CEO들에게 연락을 해서 애플의 CEO로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잘 나가던 CEO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애플에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두에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찾아갈 곳이 없었던 애플의 이사회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자신들이 10년 전에 내쫓았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쫓아냈던 창업자를 다시 회사를 살려낼 마지막 구원투수로 데려오는 어찌 보면 황당하면서도 과감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 이사회의 이 결정은 애플 역사상 기적을 일으킨 최고의 결정이 됩니다. 왜 애플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하여 불과 2년 만에 적자로 망해가던 애플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기업에서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수천억 원 적자에 허덕이며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의 기업을 4년 5년도 아니고 불과 2년 만에 흑자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팀 쿡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팀 쿡은 본래 애플 출신이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애플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1997년 애플의 CEO로 복귀한 뒤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팀 쿡에게 제발 우리 회사에 들어와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당시 37살밖에 안 된 팀 쿡을 애플로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팀 쿡,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천하의 스티브 잡스가 팀 쿡을 특급 인재로 영입한 것일까요? 아나무인이고 독선적인 성격으로도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팀 쿡에게만큼은 제발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플에 와달라고 설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팀 쿡은 1960년 미국 엘라베마주 남부의 작은 시골 도시인 모빌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팀 쿡의 부모님은 엘라베마주 시골 지역의 토박이로 팀 쿡의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군사용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팀 쿡의 어머니는 동네 약국에서 파트타임 약사 업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팀 쿡은 어렸을 때부터 늘 사려 깊고 올바르며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팀 쿡은 지금도 지극한 효자로 유명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의 CEO로 엄청나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매주 일요일이면 나이 드신 부모님께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팀 쿡은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6년 내내 공부도 잘하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특히 품성이 따뜻하고 사교성도 좋아서 친구들에게 늘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1978년 팀 쿡은 고등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하였는데 당시 수석으로 졸업한 테레사 헌츠만이라는 친구는 후에 인터뷰에서 선생님이건 학생이건 팀 쿡을 모두 좋아했을 정도로 팀 쿡은 성격이 좋은 친구였다라고 회상한 바 있습니다. 팀 쿡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엘라베마주에 위치한 오번 대학교에 입학하여 산업공학을 전공합니다. 똑똑하고 꼼꼼한 성격의 팀 쿡에게 산업공학은 잘 어울리는 전공이었습니다. 산업공학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최적화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한마디로 산업공학은 기업 경영을 최대한 효율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팀 쿡은 대학교 때 이런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1982년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당시 최고로 잘 나가던 글로벌 IT 기업인 IBM에 입사하게 됩니다. 팀 쿡이 IBM에 입사한 것은 큰 행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 중 하나인 IBM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제조 생산 분야의 공정을 효율화시키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당시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은 일본 토요타가 만들어낸 JIT, 즉 저스트인타임 제조 방식을 적용하기에 바빴습니다. 저스트인타임 방식이란 창고에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재료를 주문해서 제품을 만들고 즉시 제품을 배송시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재고가 없으니 창고 비용이나 재고 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제조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 예측이 매우 정확해야 합니다. 팀 쿡은 IBM에 들어가 이 저스트인타임 방식의 모든 복잡한 내용을 배우게 되고 명석한 두뇌와 특유의 꼼꼼함, 탈추정을 불허하는 성실함으로 이 제조 부분 효율성 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저스트인타임 방식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따르는 직무입니다. 다양한 컴퓨터에 들어가는 수많은 제품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필요한 만큼만 공장에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수많은 제품 중 하나라도 수요 계산을 잘못해서 모자라게 되는 경우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어 회사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품을 제공하는 납품업체는 한두 업체가 아닙니다. 수백 개가 넘는 납품업체들과 납품 시기와 개수를 조율하고 적시에 부품이 공장에 도착하도록 조치해야만 하는 등 극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업무인 것입니다. 컴퓨터 제조기업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업무를 팀 쿡은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잘 처리해냅니다. 팀 쿡은 이후 12년 동안 IBM에 근무하면서 승진을 지속하여 후에는 북미 지역 고객 주문 담당 책임자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이후 1994년에는 미국 덴버에 위치한 인텔리전스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으로 회사를 옮겨 COO, 즉 최고 운영 책임자의 역할을 맡게 되고 이 회사가 GE에 매각되자 1997년 팀 쿡은 당시 뜨고 있던 신생 컴퓨터 제조회사로 다시 한번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 신생 컴퓨터 제조회사가 바로 당시 돌풍을 일으킨 컴팩이라는 회사였습니다. 팀 쿡은 IBM에서 배운 저스트인타임 기법을 컴팩에 도입하여 컴팩의 컴퓨터 제품 가격을 경쟁사보다 더 낮게 인하해버립니다. 특히 제조와 생산, 유통 같은 부분을 하청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을 주어 재고를 없애버리고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춤으로써 컴팩이 제품의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97년 컴팩은 자사 최초로 $1000 이하의 데스크탑 컴퓨터인 프레자리오 2000 시리즈를 출시했고 저렴한 가격의 이 데스크탑 시리즈가 대박을 치면서 컴팩 역시 큰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팀 쿡도 컴팩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애플은 정반대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계를 탑재한 수많은 저렴한 윈도우 PC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애플 컴퓨터들은 외면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다양한 윈도우 PC에 대항하기 위해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는 전략이 오히려 애플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고객들은 애플의 다양한 제품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혼란만 가중시킨 것입니다. 게다가 애플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안 팔리는 재고가 엄청나게 창고에 쌓이거나 아니면 고객이 제품을 주문해도 받아보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리는 등 그 당시 애플 컴퓨터의 생산, 유통 시스템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엉망의 수준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1997년 애플에 복귀해보니 애플의 내부 상황은 이렇게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먼저 혼란만 주는 복잡한 제품 라인을 차례로 없애고 해당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합니다. 이 당시 애플을 완전히 뜯어고쳐 다시금 세계 1위의 회사로 재도약시키겠다는 스티브 잡스의 열정은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팔로알토에 위치한 스티브 잡스의 집에서 그 당시 스티브 잡스는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일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창문으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천재 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와 함께 직접 팀을 꾸려 이후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 아이맥 G3 컴퓨터의 개발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에게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제품 개발 쪽은 자신이 있었지만 현재 너무나도 엉망인 애플의 부품 조달, 조립, 생산, 유통 관련 분야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을 도와 이 분야를 혁신시켜줄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티브 잡스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사람이 바로 컴팩의 생산과 유통 분야를 앞장서서 혁신시키고 있던 팀 쿡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인사팀에게 당장 팀 쿡을 애플로 스카우트해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당시 망해가기 일보 직전인 애플에 팀 쿡이 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팀 쿡이 있던 컴팩은 1997년 당시 최고로 잘나가는 미래가 유망했던 컴퓨터 회사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인사팀이 팀 쿡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스카우트 제의를 하지만 팀 쿡은 모두 거절합니다. 파산 직전인 회사에 옮겨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엄명을 받은 인사팀 역시 반드시 팀 쿡을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애플의 인사팀은 끈질기게 팀 쿡에게 연락하여 꼭 한 번만 스티브 잡스를 만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팀 쿡은 마지못해 스티브 잡스와 딱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이 만남으로 애플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쓰여지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팀 쿡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꿈꾸는 엄청난 비전과 전략을 거침없이 열정적으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팀 쿡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스티브 잡스와 같은 실리콘밸리 최고의 전설과 같이 일하는 것은 일생일대에 다시는 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이자 특권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와의 미팅 후에 팀 쿡은 잘나가던 컴팩을 그만두고 파산 직전에 애플에 조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팀 쿡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펄펄 뛰면서 컴팩을 그만두고 애플에 가는 것은 바보 중에 상바보나 하는 일이라고 극구 만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한 팀 쿡은 1998년 3월 애플의 글로벌 사업운영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특급 영입됩니다. 팀 쿡이 맡은 업무는 애플 컴퓨터를 조립하고 만드는 제조 부문과 시장에 팔기 위해 제품을 포장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유통의 전 부문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실리콘밸리의 그 누구보다 전문가였던 팀 쿡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애플의 생산과 유통 부분을 모조리 뜯어고쳐 나갑니다. 팀 쿡이 애플로 이직한 지 7개월 만에 팀 쿡은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를 30일치에서 단지 6일치의 물량으로 줄여버리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재고가 없으니 재고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창고 운영 비용도 들지 않게 됩니다. 벌써 돈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팀 쿡은 부품을 납품하는 모든 공급업체를 방문해서
더 유리한 가격에 납품을 받도록 조치하고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말 대박을 친 iMac G3 컴퓨터는 처음에는 케이스와 모니터만 우리나라의 LG전자에 아웃소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예 제품의 생산 전체를 LG전자에 위탁해버립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제조공장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유통체계도 혁신시킵니다. 1999년이 되자 애플이 자체 보유한 재고는 단 2일치로 줄어들어 버렸고 그 당시 재고 관리의 1인자로 불렸던 델 컴퓨터를 훨씬 앞질러버려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또한 나중에는 아예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기업에 위탁 생산을 모두 맡겨버리는 조치를 단행해버립니다. 이 모든 일을 팀 쿡이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팀 쿡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혁신은 대성공을 거두어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은 극대화시켜 애플이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늘 대중 앞에 나와 제품에 대해 설명할 때 팀 쿡은 안 보이는 무대 뒤에서 묵묵히 애플을 세계 최강의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이후 스티브 잡스는 맡은 일을 묵묵히 철저하게 성공시키는 팀 쿡을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사내 여러 부서의 책임자로 승진시키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후 스티브 잡스는 2005년 팀 쿡을 자신의 바로 아래 애플의 2인자 자리인 COO, 즉 최고 운영 책임자로 승진시킵니다. 그리고 2009년 스티브 잡스가 간 이식 수술로 6개월간 병원에 있어야 할 때 팀 쿡은 최초로 애플의 임시 CEO직을 맡게 됩니다. 사실 팀 쿡은 이미 그 당시에 애플의 일상적인 경영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췌장암으로 스티브 잡스의 건강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결국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스티브 잡스는 2011년 8월 11일 CEO 자리를 팀 쿡에게 물려주고 퇴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인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팀 쿡이 처음 CEO 자리에 오르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팀 쿡이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무대 뒤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했던 팀 쿡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스티브 잡스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팀 쿡을 보면서 애플의 장래를 걱정했습니다. 애플이 결국 혁신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사업이 쇠퇴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팀 쿡 하에서 애플은 서서히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팀 쿡은 자칫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급진적인 변혁 대신 스티브 잡스가 남긴 애플 제품들의 유산을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아 애플의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크게 성공하여 애플은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팀 쿡의 지휘하에 출시된 신제품 중 대표적인 예가 애플워치입니다. 애플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멋있는 장난감이긴 하지만 세상을 바꿀 제품은 아니다 라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플워치 단 하나의 단일 제품군이 전 세계 최고의 시계 산업을 자랑하는 스위스의 시계 산업 전체보다 더 큰 매출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애플워치가 스마트워치 시장을 아예 새롭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이 출시되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싼 가격과 디자인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매 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여 쓰고 다니는 바람에 오히려 에어팟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무선 이어폰이 일반 대중들에게 더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팀 쿡이 취임하고 나서 3년 후인 2014년 11월 말 애플의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7천억 달러, 하나로 약 770조 원을 돌파합니다. 2018년 8월 애플은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하나로 1100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 됩니다. 특히 이 당시 가격을 높여 새롭게 내놓은 아이폰 X가 판매고는 줄었지만 전체적인 매출은 올라가면서 주가 역시 더욱더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애플이 혁신은 없으면서 가격만 올려 충성 고객을 이용한다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팀 쿡 하에서 회사가 점점 더 크게 성장하자 팀 쿡을 향한 야유의 목소리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팀 쿡이 CEO를 맡은 2011년부터 매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에는 매출액이 108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120조 원이었으나 꾸준히 사업이 성장하여 2020년에는 300조 원의 매출 규모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순이익은 약 63조 원입니다. 분기별 매출액을 보셔도 지난 3월 말 분기 매출액은 89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58빌리언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애플이 보유한 현금은 69빌리언 달러, 약 76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팀 쿡이 이끄는 애플이 미래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팬데믹 사태가 애플에게 충격을 주긴 했지만 미국 월가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사업의 성공적인 다각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애플의 성장은 아이폰에 크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폰 사업이 휘청이면 애플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팀 쿡은 애플을 하드웨어 기기 회사에서 서비스 중심의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지의 기사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전 세계 애플의 활성 유저 수는 디바이스 기준으로 약 16.5억 명입니다. 애플은 강력한 충성 고객을 바탕으로 더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서 고객이 애플의 에코시스템 안에서 뉴스를 보고 검색을 하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각종 액세서리를 구매하면서 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워치는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넘버원이고 에어팟은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이제 넘버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컨텐츠들이 더해지면서 애플의 생태계는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애플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TV의 구독자 수를 늘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사들이는 데에도 엄청난 돈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하드웨어 판매를 통한 성장 중심이었지만 이제 점점 서비스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애플이 혁신이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애플은 팀 쿡의 지휘하에서 조용히 차세대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 안경과 애플 전기차입니다. 2016년 8월 팀 쿡은 이미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주력하고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서 인공지능과 AR, 즉 스마트 안경에 쓰이는 증강현실을 언급했었고 2017년 2월에는 증강현실이 아이폰과 같은 빅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이 안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경을 끼고 다니면서 영화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음악을 듣고 애플의 인공지능 시리를 통해 음성으로 모든 명령을 제어하는 최첨단 미래 안경입니다. 사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고 페이스북도 스텔라와 오리온이라고 하는 스마트 안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2022년에서 2023년경에 애플 글래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인 2020년 12월 21일 로이터 통신은 독점 기사로 애플이 2024년까지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을 크게 출렁이게 했습니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의 이름은 타이탄, 즉 한국말로는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타이탄 프로젝트는 2014년 팀 쿡의 지휘 아래 시작되었지만 애플은 전기차 개발 관련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지난 6년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통해 애플의 구체적인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 연도까지 제시되자 안 그래도 테슬라로 인해 전기차 시장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애플의 새로운 미래 성장 사업으로 전기차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애플의 주가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현재 애플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157.92불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185불, 최저치는 90불입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만 보면 매수에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고점인 145불대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추후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아 120불 이하로 하락한다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스티브 잡스의 사망 후 팀 쿡이 처음 CEO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표하며 애플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와는 달리 팀 쿡의 지휘 하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애플의 주가는 10배 이상 상승하였고 세상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팀 쿡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애플에 바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3시간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또 더 많은 이메일에 답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팀 쿡이 이메일에 답장을 안 하는 조용한 시간대가 있는데 새벽 4시 40분에서 6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늘 새벽 4시 반쯤 일어나 식사를 하고 헬스장에 갔다가 아침 6시 15분에는 회사 책상에 앉아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까지 팀 쿡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안정적으로 애플을 잘 이끌어왔습니다. 2019년 애플의 이사회는 이러한 팀 쿡의 공로를 인정하여 스톡옵션을 포함하여 팀 쿡에게
1억 3,370만 달러, 하나로 약 1,560억 원의 엄청난 연봉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팀 쿡이 앞으로도 얼마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신성장 동력 사업들, 즉 서비스 플랫폼 사업,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성장 사업들을 잘 만들어내느냐일 것입니다. 팀 쿡의 조용한 카리스마가 어떻게 애플을 지속적으로 혁신시킬지 저도 무척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